2017 최악의 대북 제재. 오늘 오전 9시 30분쯤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규모 5.0의 인공 지진파가 감지됐습니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초강력 대북 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강경한 군사적 대응은 물론 북한의 돈줄을 막기 위한 경제적 압박까지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는 국제사회. 북한을 막다른 길로 몰아가고 있는 2017 초강력 대북 제재를 파헤쳐본다. 2017 최악의 대북 제재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어떤 때보다도 대북 제재가 강화된 요즘 분위기,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 제재가 뭔지 우리 5일 만에 탈북한 미녀 라디오 DJ 조미영 씨가 라디오 DJ 하듯이 나긋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각종 협약들을 맺고 이를 전 세계 나라들은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은 국제 협약들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핵실험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자금이라든지 경제, 외교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대북 제재라고 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와요. 자, 아무튼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을 어떤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지 대북 제재 내용을 아주 쉽게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키워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겠습니다. 석탄. 네. 2017 대북 제재 첫 번째 레드카드는 석탄입니다. 석탄과 대북 제재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지 모르겠는데 강철환 대표님, 석탄이 어쨌다는 겁니까? 지난 이제 2월 19일이죠. 그 김정남 씨가 피살된 이후에 중국 상무부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석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제 북한은 전체 대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90%의 전체 수익의 40%가 석탄 수익인데, 이것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 북한이 얻는 그 타격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이걸 좀 무마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번에 중국 지도부의 제재는 아주 단호하게 지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북한 당국은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랑 중국이랑 굉장히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믿고 있던 중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북한 입장에서는 약간 배신감도 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이 그 중국에 대해서 배신감을 조선중앙통신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배신감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기사를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친선적인 이웃, 덩치 큰 이웃이라고 하면 중국을 꼭 찝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색이 대국이라는 나라가 북한 주민에겐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석탄 수출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 덩치 큰 이 나라가 하기에는 너무도 그 체면 없는 이런 행동이다라고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통해서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중국을 이렇게 씹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김정일 때는 사실 그건 쉽지 않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대놓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모두 까고 있어요. 아무튼 이게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한 건 정말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이번에 뭐 석탄을 중단한 것은 뭐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크게 말씀드리면은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서 서로 각각 자기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중국은 작년 말부터 석탄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작년에 2번이나 핵실험했잖아요. 1월 달에 하고 또 9월 달에 하고, 그래서 11월 말에 했던 제재 중에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해 놨습니다. 1년에 4억 불 이상을 한 나라가 수입을 못하게 하고, 아니면 750만 톤 이상을 수입 못하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어기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작년 말부터 엄청 이런 제재가 있으니까 더 많이 12월에 수입을 했는데, 그게 거의 금년도에 할당했던 할당량에 육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제재. 트럼프 행정부가 또 들어와서 뭐 중국은 왜 이렇게 책임 있는 강대국 역할을 안 하냐 이러니까
중국이 봐라 금년 말까지 아예 그냥 석탄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굉장히 아픈 척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이번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석탄 수출입을 전면 금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금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중국의 꼼수고 중국의 말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3월 16일 날에 중국에 릉커 항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선박이 10척이 들어옵니다. 이 항은 기존에도 북한이 석탄을 중국에다 수출하기 위해서 계속 드나들었던 항인 거죠. 이 항에 10척이 들어와서 짐을 부렸는데 우리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봤더니 시커먼 물체를 옆에다 가득 부려놨다.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이제는 올해 수입량 중국은 계획을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석탄을 다 받아들였고 이제 우리 안 할게라고 하지만은 이런 밀무역을 통해서 꾸준히 석탄을 지금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 또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자기들 대북 제재에 참가하는 것처럼 하는 꼼수고 말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에서는 미국이랑 이제 같이 협조적으로 하는 척하면서 또 뒤에서는 북한이랑 원래대로 약간 밀무역을 하기도 하고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이제 연영성 일대, 그 북한하고 인접한 그 지역에는 상당히 영세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끊어버리게 되면 이 영세한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은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수산물 이제 가공업 같은 경우 대부분 북한에 다 의뢰를 하고 있고 또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이제 의류업체들, 그러니까 섬유업체들이 전부 다 가공을 다 북한에 의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북 제재를 아무리 심하게 해도 지금 평양의 방지 공장들은 초호황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끊겨지지 않으면 정말 이제 돈들이 많이 새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말로는 이제 세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변방 무역이 이제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효과가 좀 미미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 택시가 많이 돌아다녀요. 그럼 택시가 물 묻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석유가, 휘발유가 필요해요. 그렇죠.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게 대북 제재가 효과가 있느냐라는 아마 의문이 들 거예요. 저는 요즘 뭐 시진핑 주석도 만나고 중국에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 같고 뭐 정말로 뭐 대북 제재 하겠다 하는데 보이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대북 제재를 하겠다고 말로만 하는 건지.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서 1년에 약 3,500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이나 강대국들이 중국을 향해서 너희는 세계에서 뜯어먹기만 하고 너희 책임은 안 하느냐. 자유무역,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세계 무역을 이용만 하고 그렇다면은 동북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너희랑 특별한 관계 있고 또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중국하고 하고 있는데 너네가 조금만 제재를 하면 북한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제재를 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또 계속해서 무역으로 흑자를 남기고 중국에 투자도 유치하려면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도 돼야 되지만 또 하나는 중국이 책임 있는 강대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10년, 20년 되면 자기가 미국과 장을 겨루는 초강대국이 되는데 그때 갑자기 가서 이미지를 개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책임 있는 강대국이라는 이미지를 세우고 또 동북아의 평화를 자기네가 세웠다라고 해서 이렇게 뻐기고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북한을 제재하는 척하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하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북한 국경 지역하고 중국의 그 동북 삼성 지역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밀수가 성행하잖아요. 만약 그거를 스탑을 한다면 그 지역의 밀수로 먹고 사는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타격을 받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는 게 그 동북 삼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방직 공장, 섬유 공장을 짓는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북한에서 노동력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한 이익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측면에서 봤을 때 안보적인 측면인데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너무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이 붕괴한다 했을 때 대량 난민이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 사실 이거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대공황이고 대혼란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은 앞으로 북한이 굶어 죽지 않게끔만 아마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들되 칼로 쑤시지는 않을 거예요, 북한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 표현 굉장히 영국 유학파 같은데요. 탈북 5일 만에 대한민국 들어오신 라디오 DJ 조미영 씨께 이게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라디오를 진행하다 보면 네. 그쪽 소식도 많이 알게 되고 접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대북 제재에 들어가면 생활이 어려워질 텐데 그 주민들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일단 주민들이 대북 제재에 대해서 눈치채게 되는 거는 뭐 신문이라든지 강연 매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근데 자강도에서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자강도 지역의 한 군수 공장에 다니던 처녀 한 분이 산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식량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들하고 크게 다퉜는데 그 화를 못 참고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강도 지역은 그 시장 활동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가 아니고 그 군수품을 만들어가지고 중앙당에서 내려오는 뭐 공급이라든지 배급이라든지 이런 걸 받고 살았던 지역인데 그런 것들이 수출 중단으로 해서 끊기면서 이런 그 전량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식량이 끊긴 세대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변희열 씨. 그러니까 식량 때문에 어쨌든 자살을 하게 된 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송희 씨 그 고향언니 서영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계실 때 대북 제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나요? 아, 네, 있었죠. 뭐 쌀 가격이 오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보안소에서 단속이 나온다던가 하면은 벌써 시민들은 아, 또 뭔 단속이 있구나. 아, 또 뭐 이것 때문에 또 시민들 또 목을 조르려고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모든 물가가 진짜 엄청 생각 밖으로 많이 뛰어오르고요. 그 시간에 따라 뭐 보이사르 무급열이 뭐 한 열흘 정도, 한 10일 정도 이리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정도,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시간을 끌면은 시민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이 조금씩 보따리 가지고 밀수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근근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국경지대 말고 강원도 어디라든가 뭐 황해도 어디에 가는 곳은 정말 주민들이 어려우면 대단해질 겁니다. 군인들은 석탄 빼돌리는데 그게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해산에 보면은 중국 차들이 쫙 줄을 서와요. 중국에 석탄 내가려고. 그러면 그 기차 빵통에서 석탄을 데려오는 그 기차 빵통 하차를 우리 군인들이 한다고요. 그때는 가면은 한 빵통에 한 80톤 지시는데 석탄을 거기서 깜부라지에서 팔아먹는 거 석탄을 바게트로 이렇게 한 바게트 10kg씩 이렇게 바게트를 재서 삽으로 떠서 이렇게 실어주는데 거기서 막 200kg 뭐 한 2톤 실는다면은 거기다 한 2,500 실어주고 키로당 100원이라면 군인들 한 70원, 80원씩 팔거든요. 그래서 그때에서 팔아먹거든요.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 그 많이 팔아 한 3분의 1은 팔아먹는다 보면 돼요, 거의. 와. 네, 군인들 그걸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것도 막 그것마저 다 끊기죠, 그럼 군대들은. 예, 우리 북한 안내통역원 출신 심하윤 씨. 하윤 씨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통역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대북 제재가 되면 혹시 안내 통역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나요? 상당한 영향이 있겠죠. 예, 만약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다면 이미 북한으로 나가는 관광객을 줄일 겁니다. 북한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 관광객이 한 85% 이상이 중국인 관광객이 위주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안내통역들이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관광 수입은 가지고 와서 여행사나 국가 관광총국 이런 데 지불을 하지만 그 외 본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시장을 통해서 시장에서 뭔가 필요한 걸 사거나 혹은 이 사람들이 관광 여행 코스마다 도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가면 비파도나 이런 데 가면 그 성게나 굉장히 신선한 해산물을 파는 메뚜기로 하는 여성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직접 구워도 주고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거 개인들이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거죠.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입도 잘릴 것이고 안내통역들도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팁을 못 받으면 돈을 못 벌 것이고 또 운전기사들은 본인들이 관광객 손님이 많아야 굉장히 그 많은 손님을 이렇게 실어 나르면서 기름을 삥 뜯거든요. 10번 뛰면 거기에 어느 정도 나오는 거 여유분을 가지고 또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법니다. 근데 이런 것도 다 줄어드니까 일차적으로 본인 개인한테 타격이 가겠지만 그 나머지는 개 가정마다 굉장히 수입이 줄어드니까 악순환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대북 제재에 대한 키는 중국이 갖고 있네요. 그렇죠. 7 최악의 대북 제재. 두 번째 대북 제재는 무엇인지 키워드 보여주세요. 세컨더리 보이콧.
2017 대북제재 두 번째 레드카드는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요. 우리가 보이콧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뭘까요? 네, 송희 씨, 세컨더리 보이콧 뭐 같아요?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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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치챘구나. 네, 불륜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세컨들이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애기 나가지고 회장한테서 돈 뜯어내는 거. 세컨들이 보이를 나가지고 네, 애기 세컨 데리고 보이콧. 세컨들이 세컨더리 그러면 보이콧이 뭔지 세컨더리 예, 국제관계학 석사 우리 형석 씨가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가뜩이나 불륜 얘기했는데 관계학 석화.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북한을 first boycott이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만 북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이콧을 했어요. 근데 네. 세컨더리 보이콧은 쉽게 말하면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또는 국가 그런 단체들을 이제 보이콧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북한하고 뭐 밀무역을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데 그 회사가 중국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미국에 관련된 금융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이 거기에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아예 북한을 봉쇄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이란하고 핵 협상에서 이제 그 승기를 잡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때 2016년 1월에 그 미국 하원이 북한에 관련된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의를 했어요. 네.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와가지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실하게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네.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 사실 왕따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도 내가- 쟤랑 놀면 왕따 시킬 거야. 그렇죠. 내가 너만 싫어했는데 너 주변에 아무도 너는 놀기만 해봐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형석 씨가 친절하게 설명 알아듣기 쉽게 해줬지만 또 우리에게는 정성호 씨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세컨더리 보이콧이 뭔지 정말 쉽게 우리 정성호 씨와 탈북 미남 미녀들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긴장돼가지고. 뭐야, 근데 가자. 뭐야. 여기 너무 잘하셔. 맞아. 워스. 회의사관님. 요즘 경기가 상마달라마. 니 벨조세나 그래 하면 미국 가만 안 두겠달라마. 난리도 아니달라마. 미국 주돌라. 니가 내가 끝이올라. 말해달라마. 에라이 미세신형이 놈들. 근데 물건 가져왔니? 와우. 양꼬 치엔치. 알루미늄 중국산 최고다 헬라마. 최고다 헬라. What are you doing now? Are you crazy? 我不知道啦。 You China 계속 이렇게 North Korea half 하니까 이쪽에 북한을 도와서 북한에서 made in 핵 하는 거 아니야? You know? 我不知道啦，난 돈만 벌면 하면 된다, 나마. Really? It's over. You are 우리 over star. 우리 늘 차이나 여자한테 차이나 어디나 차이나 많이 사줬는데 the end 좀 일본어 시마이. 한국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케이. 에헤, 그런 법 어디 나마. 무슨 억울하다, 라마. Oh my 왜 God. 조시에 뭐라해? 왜 우리한테 그런다 했사마? This is secondary boycott. 야, 이건 뭐 완벽한 재미와 정보와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아니 정민우 씨까지 인터뷰 연기를 이렇게 잘해요, 정민우 씨? 연기 너무 잘해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요? 네. 아이, 오랜만에 귀가 간질간질하네.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 이거 뭐야 꽁트라고 해야 돼요? 이걸 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정도로 북한과 이제 거래하는 기업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많나요? 북한의 대외 교역의 90%가 중국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기업은 다 중국 기업이죠. 뭐 아닌 기업들은 뭐 러시아가 약간 있고 베트남, 쿠바, 뭐 또 동남아,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 그러나 대부분 북한이 수출하는 물품은 90%가 중국으로 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 세컨더리 보이콧과 지금까지의 그 보이콧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유엔 안보리나 각국이 이제 제재를 하는 그 내용을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을 그 규정을 어기면 제재를 하는데 세컨더리 보이콧은 합법적인 행위인데도 제재를 한다. 두 번째는 북한을 제재하던 거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제재한다. 그래서 간접 제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중국이 1년에 미국에 대해서 3,500억 달러나 흑자를 내고 있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미국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수의 중국의 기업들은 향후에 세컨더리 보이콧가 적용이 되면 거래를 끊게 된다. 어찌되든 연관되는 모든 건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 G2가 됐잖아요. 미국만큼 힘이 세졌는데 중국이 미국 말을 들을까요?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나 또 이제 뭐 의류, 뭐 섬유, 철강 이런 주요 분야에서 상당한 양의 이제 미국의 수출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풀의 사례를 봐도 그런 이제 중국 업체에다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청을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청이 끊기게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하청 구조에 있는 중국의 업체들이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아무리 중국이 슈퍼파워로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힘 있죠. 중국을 이제 압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또한 미국 또한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앱 가장 핸드폰을 많이 파는 지역이 중국이거든요. 미국한테도 중국이 엄청난 큰 시장이에요. 근데 만약 이제 미국이 중국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한다 그러면은 중국 또한 중국이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그 사람들 또한 미국에 대한 상품에 대한 보이콧을 또 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때 아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이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진할 경우에는 미국 본인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 실제로 제재를 가한 기업이 있긴 한 건가요? 실제로 오바마 행정부 때 작년 9월 달이죠. 단둥 홍샹 실업발전 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가 딱 걸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샤오홍이라고 하는 그 젊은 여성인데요. 45세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 그나마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미국 재무부가 이제 제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네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여자를 체포하고 이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또 한 번은 이제 금년에도 이제 ZTE라고 중신통신이라고 하는 모바일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다가 우리 돈으로 1조 원에 달하는 이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저희가 정리해봤는데요. 이만갑 공식 브레인 이소연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을 제재한 사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이소연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홍샹그룹. 중국의 홍샹그룹은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통해 떼돈을 벌어들인 기업인데요. 홍샹그룹이 북한과 거래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 덩스텐 등을 사과 상자에 넣어 팔아넘겼다는 것. 이뿐만 아니라 마약과 위조 지폐도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포착한 미국은 중국 정부에 홍샹그룹의 불법 행위를 막아달라며 수사를 권유했고 결국 2016년 9월 중국은 결국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홍샹그룹의 회장 마샤오홍과 관계자들을 구속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 두 번째 사례는 중싱통신입니다. 중국의 대표 통신 장비 기업인 중싱통신은 미국 기업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 등의 통신 장비를 대규모로 사들인 다음 이것을 북한에 다시 수출했는데요. 흥상그룹의 경우 중국 정부에 해당 기업을 처벌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중신통신의 경우는 미국이 직접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미국은 우리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을 하겠느냐, 아님 벌금을 내겠느냐, 중신통신에게 선택하라고 했고 결국 중신통신은 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내기로 합니다. 그 벌금은 자그마치 11억 9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3,702억 원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대북 제재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중국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린 트럼프 정부. 과연 중국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이만가 브리핑의 이소연이었습니다. 와.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리고 또 어떤 거래를 했길래 이게 회사가 망하기까지 됐는지 어떤 물건을 거래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 마샤홍이 중국의 유통점에서 이제 근무했던 이제 일개 직원이었었는데 아마 이제 북한하고 좀 거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밀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북한 군부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핵무기하고 미사일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군수 무자에 필요한 이런 물질들을 이제 날라갔는데 이 마샤홍 회장이 순식간에 떼돈을 벌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회사 계열사를 거느리고 거의 뭐 그룹 수준의 그 파워까지 왔는데 이제 북한 군부하고 워낙 커지다 보니까 연간 한 5억 달러 이상의 그 무역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저는 저 북한 안내 통역원 하셨던 심하윤 씨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저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북한학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홍샹그룹에 대해서 많이 알겠네요. 네, 이 마샤홍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젊어요. 그런데 이 마샤홍과 장성택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 그 무역을 직접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중국 무역의 제일 앞에서 장성택이 역할을 했는데 그때 마샤홍을 루트로 삼았던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때 당시 마샤홍이 장성택과 이런 친밀한 관계 때문에 거의 북한의 무역 많은 걸 다 장악을 해서 뭐 손댈 수 있는 거 다 손을 대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2013년 장성택이 죽었잖아요. 그러게. 그때 북한과 거래를 하는 모든 중국 기업들이 거래가 끊겼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이 마샤홍의 이 홍시안그룹도 거래가 끊겨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회사만은 북한과 예전에 하던 거래와 종전과 똑같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어떡해요? 중국에서 북한에 스파이 이런 것도 보냈는데 또 북한에서 또 어떤 임무를 받아서 중국 쪽에 일을 해주고 이중 스파이가 아닐까라고 요즘 이렇게 의혹이 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CIA가 주시를 했죠. 그래서 중국 정부한테 계속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 흥샹그룹을 터준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흥샹그룹을 통해서 북한 군부와의 인맥을 구축해가지고 정보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흥샹그룹이 중국의 안전부의 임무를 받고 북한을 매수해야 되는데 거꾸로 북한의 보위부가 흥샹을 통해서 중국을 매수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샤홍 회장이 잡혀갈 때 단동시 뭐 당위원장 뭐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중국의 관리들이 매수당해가지고 북한의 불법 행위들을 눈감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우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미국의 요청이 있는 그 상황과 맞물리면서 흥상그룹을 친 거죠. 사실 이 중국도 굉장히 커진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이 아무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방침을 바꾼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을 나라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또 움직이게 되고 어떻게 변화할지 무척 궁금하거든요. 중국 내에 지금 그 휴대폰 회사들이 정말 굉장히 크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가 전부 다 지금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가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그 통신 장비들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신통신 이외에 아마 샤오 이제 추가로 아마 조사를 받게 되고 엄청난 벌금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 많은 기업들, 작은 기업까지도 상당수가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이 아무리 뭐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미국의 파워와 비교하면 저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파워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중국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웬만한 압력에 중국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상 모임을 하고 있는데 시리아 폭격이 있었죠. 사실은 트럼프의 명확한 이건 협상 전술이라고 좀 보는데요.
시진핑 오기 전까지 그냥 갖은 압박을 다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고 언제든지 선제 타격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거꾸로 만찬에서는 환히 웃으면서 시진핑한테 환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만찬 끝나자마자 이미 서명한 그 시리아에 대해서 공습을 가했는데 이건 여러 가지 보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북한한테도 너 핵실험하면 진짜 때린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한국은 미국한테 꼼짝 말고 너는 내 동생 노릇해라. 엄청난 효과네요. 여러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계산해서 아무 손해 볼 게 없으니까 때린 겁니다. 아, 근데 이게 뭐 아무리 이런저런 상황을 보더라도 북한이 분명히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4월 달에 평양시 배급이 좀 중단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급제를 받고 있는 북한 인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배급을 받는 사람들은 평양 시민과 국가 공무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배급이 끊기게 되면 국가 체제가 이제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대북 제재 여파가 주민들 물론 타격이 있겠지만 북한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을 좀 주고 있다. 그럼 효과가 조금 있겠네요. 효과가 굉장히 있죠. 이 정도로 강력하게 대북 제재를 하게 되면 사실 정부 쪽에 더 이제 압박을 할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피해를 아예 입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대북 제재가 시작되면 석탄이나 기름 차단한다잖아요. 그렇게 되면 교통수단이 마비되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이렇게 식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그러니까 뭐 한 주 동안 감자를 공급해줘요. 군인한테? 네, 감자를 공급해주는데 그 감자를 먹다가 보니까 이 감자에 대한 독이 올라가지고 막 군인들이 붓고 막 배탈 나고 해가지고 삶아 먹었는데? 네? 삶아 먹어도? 쌀이 없이 그냥 감자만 삶아서 주는 거죠. 매달씩. 감자만 일주일 먹었다고 독이 나와요? 감자인데 독이 있어요. 감자한테 알칼리 성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 알칼리만 계속 먹다 보니까 사람이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배고프니까 일단 나가서 채 먹어요. 뭐 저 같은 거 저 닭을 채 먹었던 기억이 나요. 훔쳐 먹는다고? 네. 그래가지고 나무를 산바리식으로 깎아요. 깎아가지고 그 달 좀 말하기 민망한데 달기 그 구멍 맞아요. 똥구멍에 넣고 돌려요. 돌리게 되면 그 내장이 그 나무에 이렇게 희감겨요. 그래가지고 쭉 꽂게 되면 전부 다 따라 나와요. 대박이네요. 네, 전부 다 따라 나오고 일단 그 흙을 붙여가지고 그 뭐 연기나 뭐 이런 거 피우지 말아야 되니까 쌀이나무를 꺾어가지고 쌀이나무가 연기가 안 나거든요. 그래요? 기름나무가 돼서 네, 쌀이나무를 해가지고 그 불을 피워가지고 그 진흙을 붙여서 달기를 그 안에다 잡아여요. 일단 뭐 딱 봤을 때 진흙이 막 딱 갈라터지고 일단 다 됐겠다 할 때 딱 꺼내가지고 진흙을 딱 떼면 그 털이 진흙에 다 붙어가지고 고기만 남는 거예요. 와. 야, 이거 김병만이네. 정글 한번 가야겠네. 근데 그 맹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싱겁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참나무제가 좀 간기가 나거든요. 짭짤해요. 그래가지고 그 참나무 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찍어 먹었. 이게 지금 트럼프가 했던 대북 제재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타게 그 나무 껍질로 간까지 맞추게 된 게 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근데 뭐 나비 효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먹고 살아야 여기까지 되니까. 온 거예요? 네. 이게 경제 봉쇄가 강해지다 보면 북한은 원래 세금을 걷지 않은 대신 주민들한테서 약탈해 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경제 압박을 받다 보면 이제 그 약탈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나무를 한 차 갖고 오라 이런 거를 두 차 갖고 오라, 세 차 갖고 오라. 학생들에게. 할당량을 높이고 또 이거는 정말 제가 겪었던 건데 저희 집에 이제 어머니한테 증명서를 자주 해주는 보안 그 안전원이라는 그런 분이 다니셨는데 처음엔 이제 증명서를 한 번 떼주면 담배나 아니면 술을 요구했는데 이제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안전원들은 전적으로 배급에 의존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한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술, 담배는 이제 됐고 쌀이나 아니면 옥수수 같은 거를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급을 안 받다 보니까 주민들한테서 더 약탈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결국 북한 핵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을 개발하는 거를 자랑스러워하는지 아니면
저거 아직 관심도 없는지 아니면 안 했으면 좋겠는지 막 궁금했어 이거. 예. 관심이 없는지. 일단은 그 북한 주민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선전에 이제 나와요. 이제 그 이춘희 아나운서가 이제 그 항상 그 미사일을 성공하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만든다고 하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가 미국 놈들한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민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이 핵 때문에 경제 봉쇄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 핵 만들 끼면 그 돈으로 쌀 좀 주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주민들도 좀 있어요. 아니 미사일 그거 한번 연습하는데 그거 좀 아끼면 네. 폰을 튀겨도 네네. 강냉이를 얼마나 튀기겠어요. 우리는 들기는 그러니까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지금 못 산다 하기 때문에 군사가 강해야 나라가 허리를 팬다. 우리 구호가 그겁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모든 거 다 군사에. 근데 인민들은 솔직히 제부터도 우리 동네에서 말한 게 다 야 국방에 들어가는 그 자금의 0.001% 동그라미 3개 붙은 1%만 인민 생활에 풀면 우리가 허리를 펴겠는데 이런 말은 보편적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네, 합니다. 너무 힘들고 하니까 몽땅 우리는 하나부터 첫째부터 10개거든. 몽땅 국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항상 하기를 우리의 기술로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 우리의 기술이 저렇게 높구나. 저렇게 높은 기술 조금만 인민생활 향상에 신경 쓰게 되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겠구나.